중학교 1학년 YBM 김 스페셜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롭게 배울 문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8개 단원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문법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이번 스페셜 단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하나 읽지 않고 문장을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Alice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죠. 먼저 이야기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죠.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여기에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이 이야기의 제목이죠.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의 모험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글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Magical Story입니다. 마법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나 아니면 프로즌 같은 그런 동화 작품들이 이런 매지컬 스토리에 속합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아주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이고요. She discovers a rabbit hole. 이 앨리스는 발견합니다. 토끼 구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떨어지죠. 그 마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등위 접속사 and가 보이면 왼쪽 오른쪽 동일한 것을 찾아야죠.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discover와 2번 동사 for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죠.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고 여기도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문법적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앨리스는 만납니다. 다양한 흥미로운 캐릭터들을 만납니다.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like가 전치사로 뭐뭐 같은 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기하는 동물들, 말하는 동물들, 그리고 the Queen of Heart. 보통 Queen of Heart는 하트 여왕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문장 속에 ing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ing, exciting은 바로 뒤에 있는 캐릭터를 꾸며주는 형용사 ing라고 부를 수 있겠죠? 흥미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talking animals에서 talking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뒤에 있는 animal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으로는 동명사도 될 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고 했었죠? 현재 분사도 주운동사 중에 하나인데 동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사소한 거긴 하지만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덩어리를 찾고 가야죠. 왼쪽에 있는 talking animals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와 그리고 the Queen of Hearts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fun 그리고 surprise로 가득 차 있습니다. and가 연결하는 것을 또 찾아야죠. 등위 접속사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동일해야 됩니다. 바로 뒤를 봤더니 surprise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네요. 이것이 명사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surprise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 놨죠. 복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fun도 역시 명사인 것을 알 수 있죠. 재미 그리고 놀라움,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또 앞에서 찾아야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재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자, 오늘 이런 것이 부사이죠. 우리는 원합니다.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온 이야기냐면 앨리스의 모험,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부터 온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가 낯설지 않죠? 앞에 있는 want가 동사, 그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그렇다면 바로 뒤는 목적어 자리이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명사적 용법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고 또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정도로 해석되죠? 그리고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질과 다른 품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인데 방금 여기 있는 이 명사적 용법은 동사의 성질과 함께 명사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사의 성질도 함께 가지는 거니까 이때 to텔을 마치 동사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이 you라고 하는 것은 텔의 입장에서 보면 너에게, 여러분들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는 이런 동사를 우리 8과에서는 이중타동사, 다른 말로 수요동사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근데 이때 tell은 동사가 아니라 주운동사, 그 중에서도 부정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때 tell을 이중타동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합니다. 한 따뜻한 여름날, 더운 여름날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 여름날에 시작합니다 라는 뜻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on을 썼는데 오늘 보통 하루 단위일 때 그때 쓰는 전치사가 on이라고 있습니다. 수업은 지루합니다. 앨리스에게는 수업이 참 지루하죠. 그 앨리스가 누구냐면 바로 a little girl, 작은 소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콤마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동격의 콤마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 정보에 해당하죠. boring이라고 하는 이 말도 지루한이라는 뜻이니까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예전에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어느 따뜻한 여름날에 시작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간 사건이니까 논리적이라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글은 전체가 다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동화 같은 데서 일부러 이렇게 현재 시제를 즐겨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마치 눈앞에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읽는 이런 동화들은 마치 누가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좀 더 친밀감 있게 느껴지죠. 그러자 뭔가가 붙잡습니다. 그녀의 눈을 붙잡습니다. 이때 그녀는 앨리스이죠. 앨리스의 눈을 잡습니다 라는 말은 시선을 끕니다 라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앨리스가 말합니다. Look, 저기 봐. 토끼 한 마리가 입고 있네요. 작은 재킷을 입고 있네요. 시계와 함께 시계도 차고 있고 재킷도 입고 있습니다. 동사 wear에 ing가 결합된 이 표현은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토끼 한 마리가 입고 있는 중입니다. 입고 있습니다. 진행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That's strange. 그거 참 이상하네요. 토끼가 말합니다. I'm late, I'm late, I'm late.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주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이죠. 흰 토끼인데요. 항상 늦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흰 토끼는 현대인의 그런 어떤 시간 강박증이라든지 어떤 비합리적인 스케줄 중심 사회를 좀 풍자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상징성이나 이야기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앨리스가 말합니다. 왜 토끼가 늦었지?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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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왜 토끼가 늦었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흰 토끼가 말합니다. I'm late for a very important day. 나는 늦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에 늦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모양이죠. 두 번째 장면입니다. 앨리스는 결심합니다. 뭘 결심하냐면 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토끼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into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인데요. 자세히 보면 in이라는 전치사와 to라는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죠. in은 안이라는 뜻이고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안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decide가 결정하다, 결심하다 라는 뜻의 동사이고 이것은 무엇을 결심하다. 이 동작의 대상 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그렇다면 to고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지금은 연습 삼아서 선생님이 이것이 왜 명사적 용법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것을 보는 순간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in a strange room, 낯선 방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낯선 방이 어떤 방이냐면 with a little door, 조그마한 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방, 이 이상한 방 속에 있습니다. 전치사 in은 안이라고 하는 공간 안쪽을 의미하는 전치사이죠. 앨리스는 try 합니다. 동사 try라고 하는 것이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무엇을 노력하냐면 여는 것을 노력합니다. 그것을 여는 것을 노력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door를 말하겠죠.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ry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뒤는 목적어 자리니까 이때 to 부정사도 역시 명사적 용법이겠죠. 문이 말합니다.
오 이런 것들이 품사로는 감탄사에 해당하죠. 앨리스도 oops, sorry. 앨리스가 말하는 이런 oops 같은 것도 역시 감탄사입니다. 미안, 사과하고 있네요. 문이 말합니다. It's okay, but you surprised me. 괜찮다. 하지만 네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괜찮아 이런 말 할 때 쓰는 이 it은 앞문장에서 어떤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전체 상황이라든지 또 방금 일어났던 일을 막연하게 가리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비인칭 대명사였습니다. 비인칭 대명사 it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5과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but도 역시 등위 접속사이고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 콤마가 찍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앨리스가 말합니다. 나는 정말 need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즉 안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eed도 동사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니까 타동사. 그렇다면 뒤는 목적어 자리. 그렇다면 이때 두고도 명사적 용법이겠죠. 문이 말합니다. 미안 하지만 너는 너무 커. 역시 등위 접속사. 콤마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때 유는 당연히 앨리스겠죠? 앨리스가 들어가기에는 문이 너무 작고 그 문에는 앨리스가 너무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찾습니다. 이 조그만 병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말합니다 라고 할 때 이때 it은 앞에 있는 조그만 병이겠죠? 병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Drink me, 나를 마셔라. 실제로 이 병이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마시시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이 명령문이죠. 앨리스는 마십니다. 그것을 마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작은 병이겠죠. 그리고 becomes very small. 아주 작게 바뀝니다. 몸이 아주 작아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왼쪽 오른쪽 찾아봅시다.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drinks와 2번 동사 becomes를 연결하고 있죠. 여기도 s가 붙어 있고 여기도 s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앨리스는 can go through the little door. 그 작은 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can은 조동사이고 능력의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 통과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이죠. 그러면 그 작은 문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앨리스가 토끼씨 부릅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Oh, I'm late. 늦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앨리스는 쫓아갑니다.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두 명의 웃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On a hill, 언덕 위에서 만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on은 특히 면을 나타낼 때, 특히 접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이런 두 캐릭터를 만난 거겠죠?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등위 접속사 and가 가리키는 것을 찾고 가야죠.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chase와 2번 동사 meet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s가 붙었고 여기도 s가 붙었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때 뒤에 있는 s를 살짝 지웠을 때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Hi, I'm Alice 라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Tweedledee Tweedledum이 말합니다. 안녕, 우리는 Tweedledee 그리고 Tweedledum이야. We look like twin. 우리는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look에서 생각나는 문법이 있죠? 동사 중에서도 이 look은 감각동사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look은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다라는 뜻이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정보로 사물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방금처럼 이런 like라고 하는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오는 그런 모양도 있고 또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doing이라고 하는 ing도 역시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이겠죠. 앨리스가 나는 흰 토끼를 look for 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 look for는 찾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ng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까 역시 현재 분사이겠죠. 보통 질문에서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에서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현재 분사의 모양을 맞춰주는 것이 맞겠죠. Did you see him? 그를 봤니? 라고 할 때 그때 그는 앞에 있는 화이트 래빗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왜 너는 그를 찾고 있니? 그러면 여기 있는 ing도 역시 현재 분사이겠죠. Well, 글쎄 나는 그냥 궁금할 뿐이야. Where did he go? 그 토끼는 어디로 갔니?
이때 did를 동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것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거죠. 뒤에 있는 고가 실질적인 동사이고, 그러면 이때 조동사는 어떤 역할로 도와주죠? 의문문을 만드는 역할로 도와주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 평서문의 어순인데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를 앞으로 보내죠.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를 바로 앞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일반 동사는 앞으로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조동사 do를 대신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does가 아니라 did가 됐죠. 그리고 이런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goes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트위들덤이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구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구나. 돌고래도 궁금해. 너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돌고래들도 궁금해하지. Do you want to hear their story? 너는 원하니? 듣기를 원하니? 걔네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니? 그 돌고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이제 이것이 명사적 용법이다 라는 것을 한 방에 말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동사 want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앨리스가 그 돌고래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원하지만, 하지만 나는 바빠. 듣고 싶지만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네? 거절하고 있습니다. 역시 to 부정사는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을 연결해주고 있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starts to move away.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런 관로 속에 있는 지시문들도 문법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겠죠. start가 동사이니까 동사 바로 뒤에 있는 to move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죠. 그리고 away 같은 이런 부사들이 붙으면 움직이는데 멀어지고 떨어지고 거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부사가 away입니다. 그랬더니 트위들디가 Well, the white rabbit went that way. 그 흰 토끼는 저쪽으로 갔어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that way는 모양으로만 보면 저 길이라고 해서 명사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 속에서 부사처럼 쓰이고 있죠. 저 길로 갔다 라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Hurry and you can catch him.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를 잡을 수 있다. 이때 hurry는 동사이죠. 서두르다, 서둘러 가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을 명령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콤마까지 찍혀 있으니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절에서 주어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보통 you이니까 이 you를 생략하고 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명령문 다음에 나오는 이런 and는 그리고 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또 명령문 다음에 or이 나오면 또한 이란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특이하죠? 이런 특이하고 이상한 것들을 특별히 기억을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위들티가 포인트합니다. 포인트한다는 얘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In a direction, 한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옆에 있던 트위들덤이 Good luck, Alice. 행운을 빌어, 앨리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이 말합니다. We hope to see you again. 우리는 바란다. 너를 다시 보기를 바란다. 역시 to see라고 하는 부정사가 보이죠? 앞에 있는 hope라고 하는 동사가 무엇을 바라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라는 뜻이니까 목적어 자리죠. to see는 역시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앨리스는 따라갑니다. 그들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그 쌍둥이 형제, 바로 그들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토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걸 찾고 가야죠. 앨리스가 주어이고 그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 부분이 follow입니다. 1번 동사 follow와 2번 동사 find를 연결하고 있죠. 근데 이 find라는 동사는 바로 앞에 있는 조동사 can이 함께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세트로 묶어서 봐야죠. 앨리스는 따라갑니다. 앨리스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앨리스가 where should I go? 어디로 내가 가야 할까요? 여기는 should도 역시 조동사이죠. 조동사 should는 주로 의무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최셔 캣이 나타났습니다. Hey, did you lose something? lose는 뭐를 잃다라고 하는 뜻이죠. 뭔가를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did는 조동사,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조동사입니다. 참고로 lose의 과거형은 lost이죠. 과거분사형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앨리스가 You're a cat. 너는 고양이구나.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최셔 캣이야. 앨리스가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줘.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되니? 그랬더니 최셔 캣이 Well, 글쎄
Where do you want to go? 너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니? 역시 to go는 wan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앨리스가 I don't know 모르겠는데 it's not important 중요하진 않아. 그랬더니 Cheshire Cat이 그렇다면 어떤 길이든 괜찮아. 가고 싶은 특별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 will share some information with you. 몇몇 정보를 너랑 함께 나눠줄게. He went in that direction. 그는 이라고 할 때 그는 토끼를 말하겠죠? 저쪽 방향으로 갔어. went라는 동사는 원형이 go이죠. 만약에 시제가 현재였으면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goes를 썼을 겁니다. 사성어긴 하지만 그러면 이 go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따로 없죠? 그렇다면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앨리스가 who went? 누가 갔는데 그쪽으로 간 게 누구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Cheshire Cat이 the white rabbit, 흰 토끼. To find out more, you can ask the Mad Hatter. find는 찾다 라는 말이고 find out 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 같은 것을 알아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알아내려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으면 너는 물어볼 수 있다. Mad Hatter에게 물어볼 수 있다. Mad Hatter를 대문자로 쓴 거니까 고유명사처럼 보면 되겠죠? 마치 이름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된 이야기에서는 모자장수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to 부정사를 밝히고 가야죠. 이것은 당연히 명사적 용법은 아닙니다. 명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 있는 것이 명사인데 이 자리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 자리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품사를 공부하면서 부사에 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To find out more를 통째로 없애버려도 뒤에 있는 절만 가지고도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생략이 가능하고 또 이 덩어리를 통째로 문장 끝으로 옮겨놔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to find는 마치 부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more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난 8과에서 배웠던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죠. 많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much라고 써야 되는데 이때 much를 쓰지 않고 more를 썼네요. more는 더 많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배웠죠. 형용사나 부사는 비교급, 최상급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ore이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비교급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much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많은 이란 뜻이 아니라 많이란 뜻이니까 부사이겠습니다. 부사 much를 비교급으로 만드는 것이 more입니다. 짧은 문장 속에서도 다양한 문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조동사 can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can이 조동사 중에서도 특히 능력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꼭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능력 외에도 뭐뭐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의 뜻도 있고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이 can입니다. 그러면 이때 can은 모자장수에게 물어봐도 된다, 물어볼 수 있다. 능력의 의미도 될 것 같고 또 허락의 의미도 될 것 같죠. 앨리스는 걸어갑니다. 그 집으로 걸어갑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였습니다. 모자장수를 찾기 위해 그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o 부정사를 밝히고 갑시다. 그러자면 앞에 있는 동사를 봐야 되는데 walk는 걸어가다 라는 뜻의 동사이고 그리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lice walks에서 문장을 끝내도 문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걸어가냐면 그 집으로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 문장 성분의 개념으로는 꾸며주는 말 modifier에 해당합니다. 모자장수를 찾으러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꾸며주는 말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런 modifier 자리에 들어있는 이런 부정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덩어리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부사적 용법입니다. 지난 8과에서 우리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정말 다양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에서의 to find out과 밑에 있는 문장에서 to find는 어떤 뜻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모자장수를 찾기 위해 찾으러 갔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문장에서도 역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너는 모자장수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He has a tea party with a mouse 라고 할 때 이때 he는 앞에 있는 모자장수이겠죠? 그 모자장수 집으로 가서 봤더니 그는 쥐와 함께 뒷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I didn't invite you. 나는 너를 초대하지 않았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누구냐? 여기 왜 왔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옆에 있던 생지가 말합니다. She is so rude. 너무 무례하다. 라고 할 때 이때 she는 앨리스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겠죠. Very, very rude. 아주 무례하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I stopped your birthday party. 제가 여러분들의 생일 파티를 멈췄네요. 중단시켰네요. 그랬더니 모자 장수가 생일 파티라고? This is not a birthday party. 이것은 생일 파티가 아니란다. 이것은 티 파티야. 그때 흰 토끼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역시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거니까 1번 동사 enter와 2번 동사 pass가 있는데 여기도 s를 붙였고 여기는 3인칭 단수형이 es이기 때문에 여기는 es를 붙였습니다.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it도 앞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딱히 없죠? 그래서 이때 it도 비인칭 대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전체를 대표해주는 그런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흰토끼가 말합니다. No time, no time, no time.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하면서 말하고 있죠. Hello, goodbye. 만날 때 하는 인사가 hello이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goodbye이니까 만나자마자 헤어지면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I'm late.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5번째 장면입니다. 앨리스는 쫓아갑니다. 그 흰 토끼를 쫓아갑니다. 큰 성으로까지 쫓아갑니다. 그곳에서 앨리스는 만납니다. 에이스도 만나고요. 그리고 The Two of Hearts도 만납니다. Two of Hearts라고 하는 것은 하트가 있는데 이 하트가 2개 있는 거 이것을 Two of Hearts라고 하죠. 하트가 9개 있으면 Nine of Hearts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end는 왼쪽에 있는 명사 덩어리 the ace와 오른쪽에 있는 명사 덩어리 the two of hearts 이거를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거기에서 만났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because 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유도부사 아니고 이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 부사입니다. 그 카드들은 바꿉니다. 흰색 장미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원래는 빨간 장미를 심어야 되는데 실수해서 흰 장미를 심었죠. 그래서 여왕에게 들킬까봐 흰색 장미를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서 색깔을 바꾸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change는 바꾸다인데 무엇을 바꾸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러면 white rose는 그 뒤에 있는 목적어입니다. 이 흰색 장미를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카드 페인터들이 말합니다. The queen, 여왕이다, 여왕이다. 여왕이 말합니다. Card stop, 카드 병정들 멈춰라 라고 명령하고 있네요. 흰토끼가 하트 여왕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왕이 wave, 손을 흔들어 줍니다. 여왕이 말합니다. 누가 바꿨느냐? 나의 흰색 장미를 빨간색으로 누가 바꿨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하트 2가 그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장미를 빨간색으로 바꿨던 바로 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did는 동사입니다. 앞문장에서 나왔던 그 동사 change를 써야 되는데 같은 동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대신 쓴 거죠. 이런 것을 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이고 동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 대동사입니다.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did였고 만약에 시제가 현재였다면 does를 썼겠죠. 하트 2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트 2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하트 2가 저는 아닙니다. 에이스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be quiet, 조용해라. lock them up, 그들을 lock 하면 가두다, 잠그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 up이라고 하는 부사가 결합되어서 잠그는 동작을 뭔가 마무리하거나 완전하게 하거나 어딘가에 가둔 상태로 만들어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그들을 당장 가둬라, 철창에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앨리스 이야기는 원본 작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각색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원작에 나오는 하트 여왕은 병정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마다 당장 목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그랬더니 에이스가 No, wait, it was her. 그것은 저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때 her은 앨리스이겠죠? 그러면서 앨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퀸이 Well, then, 그렇다면 put her in a cage. 이 앨리스를 절장 속에 집어넣어라. 가둬라 라고 명령합니다. 실제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앨리스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앨리스에게 앨리스의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든 카드들이 말합니다. Let's put her in a cage. 그녀를 철장 속에 집어넣자.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이 권유문이었죠. 그랬더니 앨리스가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afraid는 형용사로 두려운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대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 of라는 전치사를 집어넣습니다. 너희들은 단지 그저 카드일 뿐이야. 그랬더니 모든 카드가 말합니다. Let's get her. 그녀를 붙잡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Scene 6. 6번째 장면이죠. 카드들이 앨리스를 쫓아갑니다. 아주 빨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사이죠. 그러자 앨리스는 갑자기
깨어납니다. 역시 업도 부사이죠. 앨리스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상한 나라에서 했었던 앨리스의 신나는 모험이 단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죠. 원본 작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각색된 내용들이 좀 많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각 문장 속에 얼마나 다양한 문법들이 녹아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의 YBM 김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8개 단원에서 다뤘던 주요 문법들, 특히 품사의 기본 개념과 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큰 틀을 숙지하기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문법들을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2학년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텐데 이 모든 과정을 앞으로도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